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지상무기 체계의 레고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 4조 원 이상의 규모인 이번 사업에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쟁에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다양한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미 루마니아는 지난 6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을 당시 1조 2,7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7월 초에는 또 이미 계약을 하기도 했죠. 때문에 자주포를 한국에 준 만큼 전차나 장갑차, 또 대공 무기체계 등 다른 무기체계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유럽의 무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장관은 루마니아와 폴란드 방문 후에 루마니아 총리나 장관과 만났을 때 납기를 잘 지키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한국만큼 더 진심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최대한 공정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정말 우리나라의 장갑차가 선택될 수 있을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번에도 레드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K9 자주포를 선택한 루마니아에 K9의 파워팩과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는 레드백을 쓰면서 이 운영과 유지, 보수 때도 상호 호환이 되니까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의 경험도 있는 이 한화 입장에서는 납기 준수와 적극적인 현지화 계획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카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호주에서 레드백과 최종 경쟁까지 갔던 가장 강력한 상대가 바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링스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요, 독일 연방군의 요구도 없을 때 다른 나라 사업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던 2010년대 초에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대 이후 제기될 소요를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 이래도 되나 싶은 무모한 부전으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를 거쳐서 시제품 제작과 출시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첫 버전을,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다른 사양의 모델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모듈화에 있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RCH155 자주포가 컴퓨터 본체는 삼성, 모니터는 LG, 이 정도 수준의 모듈화라고 한다면 링스 장갑차의 모듈화 수준은 메인보드와 본체 케이스는 라인메탈, 나머지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PC 정도라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우선 차체부터 좀 살펴볼까요? 변속기는 푸마와 아약스 차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고요. 엔진은 독일의 중장비 전문 업체 리페르의 750마력이나 114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또 화생방 방호 시스템은 박서 장갑차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고 궤도는 펜자오비츠 2000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차량의 차체는 기본적인 대전차 무기와 중구경 탄약,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더 경량화하거나 지뢰나 IED 방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장이나 옵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차체의 성능으로 최대 500km의 항속거리를 자랑하고요, 도로에서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고 60%의 경사면을 오르고 30%의 측면 경사에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우선 30mm나 35mm 구경의 렌스 포탑을 장착했고 최대 사거리는 3km, 상방 45도, 아래로 마이너스 10도까지 사격할 수 있고요, 분당 200발의 탄을 발사합니다. 7.62mm 머신건을 보조 무장으로 장착해 분당 최대 800발의 속도로 적 전투 병력을 제압할 수 있죠. 또 스파이크 LR과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무장을 강화한 개량형은 링스 120인데요. 이 KF-41 차체에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를 탑재한 차량입니다. 주무장을 강화한 만큼 부무장도 12.7mm로 구경을 키웠고요, 연막탄 발사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장갑차와 경전차의 경계를 허무는 변종이라고 평가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 버전은요, 링스 CSV, 즉 전투 지원 차량입니다. 120mm 박격포를 장착한 차량에서부터 구급차, 대공화기를 장착한 방공 차량, 또 도저를 장착해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강화한 차량 등 다양한 개량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고객은 아직 헝가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와 미국,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에서 관심을 표명한다, 이런 기사들은 좀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선택의 기준은 아무래도 용산에서 조립하는 조립형 PC냐, 삼성 브랜드의 PC를 구매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사양대로 맞춤형으로 제작했을 때는 이게 처음엔 쓸 때는 좋은데 이 AS 한번 만들려면 좀 힘들어요. 참 이런 불편함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느니 AS가 확실한 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운영 유지 보수를 그냥 딱 맡기고 이런 수고로움을 덜 것이냐, 이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변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하든 AS만큼은 확실한 무기체계를 만들면 아마 이 링스보다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